나이가 많아요. 일은 되셨어. 근데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불편해. 그러면은 물론 당장 정신 잃지 않았으니까 CT를 꼭 찍어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꽤 오래전에 의자에서 뭘 위에 치우다가 넘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때 머리를 팡 부딪히셨나봐요. 근데 그때 막 아프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나가서 여기 붓긴 했어요. 근데 딱 그 부위가 계속 여기 아프대요. 솔직히 이렇게 외상성 뇌질환이나 외상성 뇌질환은 아닐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말 거냐, 아니면 CT를 좀 찍어봐야 되나,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경외과 의사니까 머리 다쳐서 많이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이걸 CT를 찍어볼 거냐, 아니면 엑스레이만 찍고 경과를 지켜봐도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머리를 다쳤을 당시에 정신을 잃었냐가 첫 번째예요. 정신 잃었다? 충격 크게 왔다거든요. 그럼 CT 찍을 생각해봐야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근데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CT를 찍어보고, CT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때부터가 뇌진탕입니다. 뇌진탕이란 게 그냥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고 뇌진탕이 오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의식 소실이 있거나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CT를 찍었더니 다행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뇌진탕.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CT를 찍었어. 근데 뭔가 보여.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경막의 출혈, 그럼 뇌상성 뇌좌상 이렇게 하고 프론탈 로비 뭐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신경외과 의사들이 꼭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많아요. 일은 되셨어. 근데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불편해. 그러면은 물론 당장 정신 잃지 않았으니까 CT를 꼭 찍어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냐면, 젊은 사람들은 뇌가 되게 빵빵하니까 뇌 안에 빈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뇌가 재밌는 게 뭐냐면, 뇌를 싸는 가장 두꺼운 경막은 두개골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뇌가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뇌가 기질이 좀 쭈그러들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뇌를 싸는 경막이랑 뇌랑 연결되는 혈관들이 이렇게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충격을 심하게 안 붙으면 뇌가 흔들려 버리면 끝에 있는 브리칭 베인이라 그래서 조그만 혈관들이 가끔 찢어집니다. 근데 얘는 출혈이 살살살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CT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CT는 이상이 없는데, 이 출혈의 특성은 또 뭐냐면 절대 알아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늘어요. 그냥 무조건 압박이 돼서 지혈이 되질 않게든 피가 계속 꼬이니까 공간이 더더더더더 늘어나서 뇌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거든요. 지연성 출혈이 생기면서 갑자기 두통이 계속 더 심해져요, 환자가. 그래서 한 3주 뒤에, 한 달 뒤에 큰일 나거든요. 뇌가 너무 눌려버리니까 갑자기 사람이 훅 가요. 그게 만성경막과 혈중이라는 상황인데, 수술은 간단한데 수술해야 돼요. 피를 빼주질 않으면 두개골을 열어야 돼요? 구멍만 내요. 그래서 관을 딱 박은 다음에 그냥 나가요. 그러면 피가 쏙 빠지면서 이 막들이 들러붙으니까 지혈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데 심하게 안 다쳤다, 근데 그러면은 CT를 당장 찍는 게 아니라 워닝을 해요. 계속 아프면 2주 뒤에 참지 말고 무조건 오세요. CT 그때 찍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보이면 이게 수술해야 돼요, 그냥.